안녕하세요. 한국튜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이 아시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해군 함대 규모를 3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중국과 일본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새로운 스텔스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호위함 및 기타 최첨단 함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해군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며 모두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 관리들이 자랑스럽게 서서 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는 장면.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자들. 구경꾼들은 흥분으로 들떠있고 일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발표가 아닙니다. 대담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강하지만 이 새로운 계획은 대한민국 해군을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은 최초의 현대식 대형 구축함인 참수리 왕급을 취역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2019년엔 자체 항공함대 능력을 갖춘 대형 수송함인 와쇼이함 2척, 구축함 6척, 신형 호위함 1척이 취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4년부터 한국은 도산 안창급 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여 해군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매끄럽고 조용한 잠수함이 바다 위를 활주하며 필요하면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5년까지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6척의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이며 잠재적 위협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입니다. 2025년에는 도산 안창급 배치 3번함의 마지막 여척과 배치 2번함의 3번함도 인도받게 됩니다. 이는 구형 함정들이 최신의 첨단 함정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함정들은 해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2027년엔 울산급 호위함 2척이 인도되고 마지막 케이스 왕급 구축함이 함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호위함은 더 크고 완전 전기 추진 및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탑재할 것입니다. 2028년은 획기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때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전력화로 이지스함 자매체계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구축함인 KDDX-N이 진수됩니다. 이 신형 구축함은 6,000-8,000톤의 무게와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의 하이스탠스 설계가 특징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형 함정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자체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가장 긴장시키고 있는 소식입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한국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최강의 해군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싣고 바다를 항해하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된 거대한 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중국과 일본이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곧 바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신형 군함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떠들썩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신형 수직 발사 체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극비사항이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더 크고 진보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한국이 자체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을 개발 중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현재 능력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러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심지어 중국보다 더 빠르게 첨단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영내 해군 역학 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일본은 항상 아시아에서 서방 동맹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급속한 해군력 확대로 인해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전략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긴장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의 힘이 강해지면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한국 해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 확대로 인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대규모 함대가 영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합동 해군 훈련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파트너십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부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한국의 조선소는 품질과 효율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위한 선박을 건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신뢰성을 인정하여 한국 군함을 구매했습니다. 한 가지 극적인 사례는 태국입니다. 당초 태국은 독일에서 잠수함을 구매하려 했으나 계획이 무산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고품질 잠수함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거래를 막으려는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박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신속한 건조 능력은 해군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군력 확장과 공세적인 행동도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해군 규모를 3배로 늘림으로써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과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군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울산급 호위함,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모두 더욱 강력하고 유능한 해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항공모함 건조는 한국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첨단 함정을 계속 건조하고 배치함에 따라 영내 국가들도 이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해군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는 아시아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영향력과 역량이 커지는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함정이 진수되고 새로운 능력이 개발될 때마다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고 변화의 잠재력도 막대합니다. 해군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2030년까지 해군 함대를 3배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야심찬 계획은 단순히 함정과 미사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 내리는 결정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부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한국의 대담한 해군 증강 계획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이 결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지역에 변화하는 역학관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세기 후반 조선시대, 한국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1500년대 후반 임진왜란 당시 일본 해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해요. 철로 덮인 갑판과 강력한 화력을 갖춘 이순신의 거북선은 한국의 해안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배들은 혁신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는데 이는 오늘날 한국 해군의 야망과도 닮아 있습니다. 몇 세기가 흐르고 한국의 해군력은 약화되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해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령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각기 다른 세계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1953년 기간 동안 해군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군을 이용해 남한을 지원했고 북한은 동맹국들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전쟁 후 한국 해군은 주로 연안 해역을 방어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한국은 더 강력한 해군 건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방뿐만 아니라 해운 항로를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을 현대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KDX-I 구축함을 진수했습니다. 이 구축함의 뒤를 이어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함을 포함한 더 발전된 KDX-I와 KDX-타이급 구축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도 중요했지만 한국은 영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은 한국을 비롯한 영내 다른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주변국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입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최첨단 기술과 강력한 함정을 갖춘 세계 최강의 해군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역사적 긴장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해군력 증강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영내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해군 전략을 형성한 몇 가지 중요한 순간과 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2010년 대한민국 군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 침몰한 사건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6명의 수병을 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과 강력한 해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잠 능력과 전반적인 해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해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2016년 한국이 최초의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진수한 때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첨단 스텔스 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으로 능력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을 억제하고 해양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2030년까지 해군 규모를 3배로 늘리려는 한국의 현재 계획을 보면 한국이 단순한 방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텔스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호위함, KDDX급과 같은 첨단 구축함의 도입은 더 넓은 비전의 일부입니다. 이 비전에는 한국의 전력 투사 능력 강화, 국제 해양 안보 작전 참여,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2028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인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이러한 비전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 구축함은 한국의 이지스함 체계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완전 전기 추진 및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군함이 바다를 항해하며 방어와 억지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2030년까지 한국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한국은 전투기, 헬리콥터 및 기타 항공기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해안 너머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한국은 영내 어디에서든 위협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영향력과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중국의 해양력 증강에 대응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강해지면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연합작전과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해군 역량이 강화되면 더 많은 합동훈련과 긴밀한 공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인근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해적 퇴치 임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작전 등 국제 안보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강해지면 글로벌 무역로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방위 산업은 해군력 증강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품질과 효율성으로 유명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은 투자와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해군 강국으로 가는 여정에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군함을 건조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기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복잡한 지역 역학관계를 헤쳐나가고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배치함에 따라 전 세계는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30년까지 해군 함대를 3배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은 대담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풍부한 해군 혁신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현대의 도전 과제에 의해 형성된 이 확장은 한국을 주요 해양 강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지역 안정, 국제 안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국가와 지역을 위한 흥미진진하고 혁신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야심찬 해군력 증강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회복력, 혁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지금 내리는 결정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부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단순한 야심찬 계획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 계획의 놀랍고 혁신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기술의 매혹적인 세계로 뛰어들어 무엇이 대한민국 해군 기술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세요. 2030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날렵하고 강력한 군함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배들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학의 최신 경이로움입니다.
각 함정에는 스텔스 기능부터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까지 첨단 기술이 가득합니다. 그 광경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도입입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상징합니다. 이 잠수함 중 첫 번째 잠수함은 2024년에 취역할 예정이며 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닷속을 조용히 미끄러지는 잠수함을 상상해 보세요. 첨단 스텔스 기술 덕분에 적의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잠수함은 오랜 시간 동안 수중에 머물면서 탐지를 피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하고 정밀하게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KDDX급 구축함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차세대 군함은 현대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군함을 보면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KDDX급 구축함에는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속을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어 소음이 적고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축함은 또한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자랑합니다. 정밀한 에너지 빔으로 적의 드론, 미사일, 심지어 함선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래형 무기를 상상해 보세요. 공상과학소설처럼 들리지만 KDDX급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함정들은 노후화된 함정을 대체하여 한국 해군에 현대 기술과 첨단 능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급 호위함은 이전 함정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최신 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여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함정들이 바다를 순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모함 건조입니다. 항공모함은 활주로와 항공기, 승무원으로 가득 찬 떠다니는 도시와 같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이 강력한 함정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한 국가는 해안 너머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갑판에 이착륙하는 제트기, 구조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헬기,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조정하는 지휘센터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역량을 통해 한국은 영내 어디에서든 위협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영향력과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술 발전은 한국의 탄탄한 방위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혁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 조선소들은 한국을 위한 첨단 군함을 건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이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는 근로자와 엔지니어들로 북적이는 조선소를 상상해 보세요. 생산 라인에서 굴러나오는 각 선박은 한국의 혁신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또한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가득 찬 연구실에서 차세대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부터 새로운 미사일 기술까지 해군을 위한 최고의 장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혁신 중 하나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S입니다. 이 시스템은 탄도 및 극초음 속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함정 갑판에 미사일을 하늘로 곧장 발사할 수 있는 수직 튜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미사일은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여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KVLS는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도구로 한국 해군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무인 수상저위과 무인 수중정 유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없이 원격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제어되는 작고 날렵한 보트나 잠수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무인 시스템은 감시, 정찰, 기뢰 대응 임무를 수행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선박들이 바다를 순찰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할 수 있어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센서와 요격기가 함께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LSAM은 대한민국 방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이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에 대한 집중은 하드웨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병과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과 교육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최신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최첨단 훈련 시설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시뮬레이터부터 최신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첨단 강의실까지 해군은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위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연구소에서 분주한 조선소에 이르기까지 이 투자의 파급 효과가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해군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함정과 첨단 기술은 해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해군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상당한 자원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복잡한 지역 역학관계를 헤쳐나가고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영내 힘의 균형은 미묘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더 넓은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배치함에 따라 전 세계는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는 희망과 잠재력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군 강국이 되기 위한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향후 10년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야심찬 해군력 증강이 단순한 군사 전략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회복력, 혁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확장을 주도하는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여 한국이 해군 기술과 혁신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여정의 다음 장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DDX급 구축함,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곧 건조될 항공모함의 기술적 경이로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미래를 향해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군 함대 규모를 3배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은 단순히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 즉 이러한 움직임의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야심찬 확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결정 뒤에 숨은 전략적 이유를 살펴보고 아시아의 힘과 안보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체스판에서 각 국가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말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의 해군력 증강 결정은 체스판 위에 강력한 새 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어 다른 플레이어들이 전략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긴장과 불확실성의 관계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한국은 해군을 증강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북한의 잠재적 침략에 대한 가시적 억지력인 한국 군함이 해상을 순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위협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포함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한 중국의 행보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한국은 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남중국해와 그 해역을 항해하는 여러 국가의 선박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 군함의 존재는 이 복잡하고 전략적인 환경에 새로운 층위를 더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 지역의 또 다른 핵심 국가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며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역사적 긴장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양국이 영내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함에 따라 일본과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함정이 나란히 배치된 합동해군 훈련을 통해 양국의 동맹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이러한 확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강력한 국방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유능한 한국 해군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합작전과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함대가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된 힘과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인근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해적 퇴치 임무와 인도적 지원과 같은 국제 안보 노력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먼 바다로 항해하는 한국 군함이 해적으로부터 해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연재해 발생 시 원조를 제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면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방위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은 투자와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첨단 군함을 건조하는 근로자와 엔지니어들로 북적이는 조선소를 상상해 보세요. 방위산업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해군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당한 자원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기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훈련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선원과 장교들이 최신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최첨단 훈련 시설을 상상해 보세요. 준비와 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 확장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복잡한 지역 역학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미묘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장이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배치함에 따라 전 세계는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한국의 확장된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시아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첨단 군함과 항공모함을 보유한 한국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하여 물자를 전달하고 조난자를 구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평판과 영향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미사일 실험과 공격적인 수사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강화된 해군력은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첨단 잠수함과 구축함의 존재는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침략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정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강력한 함정들이 해상을 순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전략적 의미는 국제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도 확장됩니다. 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함으로써 한국은 집단적 안보 노력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함이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다국적 태스크포스에 합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참여 확대는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은 한국 해군력 확장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첨단 기술은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혁신과 돌파구로 이어져 국방부문뿐만 아니라 더 넓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첨단 레이더 시스템부터 새로운 미사일 기술까지 차세대 혁신을 연구하는 최첨단 실험실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혁신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한국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해군 장병들이 최신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병과 장교들이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훈련과 준비에 대한 집중은 해군력 증강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한국 해군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야심찬 여정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그 영향이 클 것임은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해군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전략적 의미는 지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이 글로벌 안보와 안정의 핵심 플레이어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해군 강국으로 가는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한국의 결단력과 혁신, 비전이 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미래를 받아들여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현대 세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여정의 다음 장은 흥미진진하고 변화무쌍할 것입니다.